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몇 차례에 걸쳐 북한 소행으로 지목된 해킹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었는데 최근 한수원 해킹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합동수사단이 한수원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는데요. 이메일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가 북한 해커 조직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킴스키와 유사하다는 게 그 근거였거든요. 먼저 이 킴스키 어떤 건가요? 이 킴스키라는 것은 그 2013년에 그 러시아 보안회사에서 그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합니다. 네네. 분석할 때 그 유사성을 배열해가지고 킴스키라는 그런 파일 이름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러한 유사 파일을 합쳐가지고 킴스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악성 코드에 이를 갖다가 킴스키라고 해서 킴스키 계열의 유사성 있는 악성 코드가 이번에 한수원을 갖다가 한수원의 이메일에 뿌린 그 악성 코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킴스키라고 제가 단정을 짓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킴스키라는 코드가 발견되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북한은 왜 흔적을 남긴 걸까요? 이번에 그 킴스키 그 악성 코드 그대로 놓은 게 아니라 약간 변형된 걸 봤습니다. 변형시킨 건 맞지만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킴스키 계열의 악성 코드는 북한이 생산한 것이다라고 이미 상식화되어 있어요. 국제보안회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정부 당국이 이렇게 규정을 든다고 해서 그게 무리한 그 단정이 아닙니다. 조금 변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커가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북한 관련 코드를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IP를 세탁했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두 가지 어떤 가능성들이 일부 어떤 전문가들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사실 그 어떤 일정한 타당성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서는 북한이 코드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코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코드가 거래되는 게 아니고 북한이 특수부대만이 자기 독자적으로 쓰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어떤 해커가 다른 집단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0%에 가깝고요. 두 번째 그 IP 세탁은요. 북한이 어떤 IP를 쓴가 하는 것에 대한 리스팅업을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북한 IP 그 사이버 그런 지금까지 테러에 대해서 조사한 그런 조사 기관이 아직 극비리에 가지고 있는 그런 IP 주소를 갖다가 공개한 것도 아닌데 그걸 알아야 그 IP 주소를 갖다가 일치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가능성들은 좀 저희가 근거로서 활용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그런 건 좀 있죠. 이번에 그 김스키 조직의 그 북한 조직으로 좀 지정하고 있는데 그 조직이 그 코드를 이렇게 가만히 들이다 보면 그게 어떤 핵심적인 인물로서 용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물의 이름이 자꾸 거론됩니다. 근데 그 인물은 말이죠. 중국의 사이트들에다가 중국에서 활동하니까 중국의 사이트에다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가 뭐 프로그램을 잘하는 프리랜서라고 이렇게 여기저기에 좀 올리고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이용호라는 이름의 사람이 우리 민족끼리의 그 회원에 그 지금 계정이 여러 개 이제 그 됐다라고 그런 뭐 보도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북한 그 공작원인데 왜 자기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민족끼리 회원 등록할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용호라고 하는 것은 그 코드에 있는 이용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북한이 코드를 활용했다, IP를 놨다 이건 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 더 덧붙이면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우리가 이제 사이버 전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한수원을 향해서 그런 도발, 사이버 공격을 할 더 어떻게 도발 의지라든지 그러한 그 도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역량이라든지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이 삼박자를 갖춘 조직은 바로 북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방 세계 해커가 할 일 없어서 한수원을 해킹하면서 북한 코드를 갖다가 뭐 IP를 세탁해가지고 북한 흉내를 내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킹 동기를 생각해 그렇죠. 본다면 어떻게 유일하고 어떻게
이제 그 캐패시티, 도발 역량하고 도발 조직 같은 걸 우리가 복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북한 소행이 맞다면 북한의 동기는 뭐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한수원을 한 것은 뭐냐면 한수원만 노리는 게 아니라 북한은 해킹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을 아주 혼란시키는데 제일 좋은 게 방송망, 금융망, 예. 또는 에너지망, 또 수송망, 교통망 등이거든요. 이러한 사회 국가 기관망을 타격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국가 기관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해킹 시도를 하는데 한수원이 걸려든 거죠. 한수원이 다른 데도 막 공격을 했지만은 안 걸려들었고 메일을 집중적으로 한 6천여 개를 보냈어요. 한수원 직원에다가 그 중에 몇 명이 그 피싱 메일에 걸려 들어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하고를 얻어가지고 갖다가 악성 코드를 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수원만 노린 게 아니라 다른 기관망도 노렸지만은 걸려든 게 한수원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은 앞으로도 이 국가 주요 기관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킹을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극도의 혼란을 갖다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서 한수원을 택했다 이렇게 살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는 뭐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미리 예고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사실은 공격한 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공격 기도를 이제 숨겨야 되거든요. 공격이 성공했을 때 그것이 말로 북한이 바라는 목적인데, 이번에 한수원 공격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공격하지 못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그 대신 그 보안에 상당히 취약한 네네. 그런 직원들, 퇴직한 뭐 사람들, 그다음 관련 그 기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결국은 한수원의 뭐 경영에 적극적이든 비적극적이든 서버가 결국은 공격당했거든요. 자료를 빼앗았거든요. 우리 공격은 못했지만은 그래서 한수원 어떤 원자력 발전소의 그 정상 운영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공격 그런 시도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이버 심리전을 들이대면 오히려 한수원을 공격한 것보다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북한의 전략가들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네네. 우리는 그렇게 보호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면 굉장히 보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우리는 뚫었다. 뚫고 거기서 자료를 훔쳤다. 예, 예.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중지하라고 막 허용을 했더니 예. 만약 우리 정부가 그게 굴복하고 큰일이 일어날 줄 알고 쉬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이 걱정과 이런 건 뭐 정말 굉장히 부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부가 대응을 잘했고요. 또 그것이 2차적인 어떤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조기에 엄청난 그 대책을 취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통하지 않으니까 이 2차 공격을 또 해가지고 예, 예. 마치 자기들이 한수원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건 전형적인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의 그런 폐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심리전 차원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예.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해커가 한수원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통화 내용까지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요, 해킹을 한 게 아니라 해킹을 한 척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은 통화 사실은 원래는 공개가 됐고, 예. 걔가 이제 지금 파일을 공개한 게 아니거든요. 일부 내용만 공개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해킹했다는 것은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공개된 내용을 네, 공개했을 내용을 뿐이다.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 차원에서 우리가 대통령 것도 한다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북한은 무지무능의 엉터리 판단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북한의 반응 좀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예, 저는 자세히 내용을 봤는데 정말 자기들이 억울하면 반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으면 조목조목 그걸 반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 쪽의 입장이라면 안 했다라고 하면 전 반박을 하겠어요. 예, IP 주소에 대해서, 코드에 대해서, 김숙희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뭐 VPN 코드 다 하겠는데 이런 건 없고 그냥 한 두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한수원 공격하고 미국의 소니 픽처스하고 이게 공격 시간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공격자라고 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킨 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그 공격할 때 허점을 잡은 게 한글의 허점, 그리고 또 과거의 저 코드가 같기 때문에 한다.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이번에 그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왜 북한이라 하는가? 예. 우리는 다른 거 다 빼고 한마디만 딱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자의 IP가 북한.kp로 나타난 북한 도메인 영역, 북한이 쓰고 있는 주소로 25개가 딱 확정됐단 말이죠. 네네. 이건 도둑놈의 발자국을 딱 잡은 거나 똑같은 증거입니다. 여기 대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방구도 없이 아주 저질스러운 언어를 써가지고 지능하여 무지한 놈.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자기들이 그 정체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태도만 봐도 북한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수단이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반박은 이루어지지 전혀 않고 못하고 있다. 있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스마트폰이 최근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북한 소행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작년에만 해도 스마트폰이 해킹당한 게 한 2만여 건입니다. 예. 2만여 건, 친구 들어온 게 2만여 건인데 우리가 그냥 보통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문자가 들어오는데 아무 개념 없이 문자 들어오니까 한번 할인 상품권 준다고 하니까 한번 클릭했다가 걸려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웹을 까는데 불명확한 웹을 깔다가 거기에 악성 코드가 심어들었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에서 이제 노출된 거죠. 노출됐다고 보고, 그것은 그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그 사이버 보안 의식이 약하신 분들은 다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한편 작년에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있어서 뜨겁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북한 인터넷망이 수차례 다운이 됐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렇죠. 미국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었는데 한 하원 의원이 이게 보복 차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발언이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어떤 사이버 공격을 저지시키지 않으면 네네. 사실 인터넷에 대한 우리 남한 국민들이 의심은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 쓰는 게 옳은지 안 하는지 계속 해킹당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뽑혀나가고 국가의 어떤 중요한 자리들이 절취된다면 잘 안 쓰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국제사가 그 좋고 그 문화적이고 현대적인 이 인터넷을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괴물 국가 때문에 못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이 이번 기회에 북한처럼 그렇게 어떤 인터넷을 갖다가 그 어떤 범죄적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건 오직 이해는 이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래서 북한이 이 사이버 세계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공격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북한의 인터넷 세계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북한이 인터넷을 그렇게 일반 주민들도 다 또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미국이 공격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따져놓고 보면 결국 미국 내에도 인터넷이 백분망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 방송통신 시스템들은 짧은 순간이나마 인터넷에 연결해서 뭔가 자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1세기에 어느 국가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인터넷을 전혀 안 쓰고 국가 운영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미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북한이 굳이 인터넷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다가 이런 그 그림자 인터넷이라도 공급해서 그 체제의 본질적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뭔가 수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미국 하원 의원의 어떤 발언은 상당히 심중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고성 발언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수원 해킹뿐 아니라 과거 농협이나 언론사에 대한 해킹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북한의 사이버 전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정찰 총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은의 지시로 전략 사이버 사령부까지 창설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김정은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먼저 일부 언론에 북한이 전략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했다는데 그것은 오보입니다. 아직 창설은 못했고요. 창설 지시가 내렸다는 첩보는 있었지만 창설은 안 됐고, 현재 북한 사이버 테러의 핵심 근거지는 어디냐? 북한의 대남 정찰 총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정찰 총국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기술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기술국 또는 기술정찰국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110소라고 있어요. 이 110소가 바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10연구소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과거의 100소하고 121소, 그러니까 이제 기술정찰조로 부르는 120소를 합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110연구소에서 대대적으로 하는군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7차 사이버 대란이라든지 2013년 그 농협 전산망 해킹이라든지 2011년요. 그다음에 2013년 청와대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정찰총국 소속의 110 연구소라는 사이버 공작 부서에서 향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저희 정부 당국은 지금 한 6천 명을 잡고 있어요. 예.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3천 명으로 평가를 했는데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한 5천 명을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6천 명 안에 한 2,500명이 그 공작조입니다. 실제 사이버 공작조고 나머지는 뭐냐면 그 기술 지원팀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사이버 그 전 인력이 한 6천 명 된다라고 지금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사이버 전력의 규모도 날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킹 사건을 접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네. 어떤 대책이 가장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까요? 예, 일단은 뭐 정부가 잘해야 되겠죠. 정부가 일단은 뭐 이제는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지도 2005년도 첫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10년 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북한이 어떤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원천적으로는 막지 못해도 뭔가 일정한 범위에서 기본적으로는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또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겠는데 많이 갖춰져 있죠. 지금 뭐 국가 사이버 테러 대응시스템 24시간 풀 가동해서 중요기관에 대한 일체 공격을 완벽하게 막고 있는데 그렇지만서도 이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이 전 국가가 이제 빈틈이 없이 막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비들이 마련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정부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좀비 PC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보안 능력이 없는 일반인이 컴퓨터 이걸 네네. 장악해가지고 공격에 쓰고 해킹에 쓰고 APT 공격에 쓰고 뭐 사회공학적 기법을 도입해서 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의식과 함께 국민들이 뭐 돈 특별히 내지 않고도 좀 이 웬간한 이렇게 보안할 수 있는 그런 무료 백신 같은 것들은 좀 공급해 줘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 전문적인 사이버 공격 이런 보안 기술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좀 더 역할을 높여서 우리 국가의 어떤 사이버 보안을 다지는데 좀 역할을 해야 되겠죠. 특히 기업은 말이죠.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맞아야 농협 해킹이 다 털렸습니다. 예. 그럴 때 좀 지나니까 이제 뭐 보안 인력을 좀 배치하는데 보안 인력에 대한 이 티오를 그냥 일반 어떤 서버 관리자가 아니라 보안 인력은 따로 이 티어를 해서 소위 양강 고치는 이런 쓴 맛을 보지 않도록 정말 만방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북한이 이제 말씀한 것처럼 지금 2013년 320 인터넷 공격 이후에 북한 상당히 잠잠합니다. 한수원 내놓고는 그 2년 동안 지금 아무런 기척도 안 내고 있죠. 6천 다 어디 갔습니까? 그냥 뭐 휴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정보를 가지다가 만방의 조치를 해야 되며 또는 있을 수 있는 걸 다 점검해서 정말 정말 만방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북한 사이버 공격 때문에 우리가 큰 곤경을 치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죠. 추가적인 공격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부, 민간, 기업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행보를 보인 것도 아닌데 좀 성급하다 싶기도 하거든요. 두 분의 말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요,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한수원이 뚫렸다는 표현을 썼는데 한수원이 내부망은 침입을 못했어요. 개인 PC를 뚫은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소 잃고 외양권도 이랬다는데 우리 정부 당국이 열심히 막고 있기 때문에 안 터진 겁니다. 계속 북한은 초단위로 말이죠. 무려 하루에 20만 건 이상 막 계속 해킹 시도가 들어오는데 우리 정부 사이버 당국이 다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홍영표 장관 건 뭐냐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누가 들어서라도 다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사람 선호도에 따라서 좀 공격이 낮고 높은 차이가 있는데 다만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지 않자는 게 아닙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라고 그러는데 북한에 아무런 사과도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기본적인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기가 있고 이거의 확장판이 뭐냐? 바로 한반도 실력 프로세스라는 아주 포용 정책입니다.
기존의 햇볕 정책보다 더 많이 북한을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대북 정책이 기다리고 있는데 북한이 그 보따리를 필성을 안고 자꾸 딴지를 걸면서 이런 대남 적화 긴장 고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대표님도 간단히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그 북한은 말이죠. 우리 통일부 장관이 바뀐 이런 어떤 새로운 이 변화를 북한은 좀 이렇게 기회로 활용해가지고 과거에 좀 서먹서먹했고 또 뭔가 이제 그 좀 뭔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먼저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 정부의 어떤 신뢰 프로세스의 진의도에 조금이라도 좀 선의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금방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라는 것을 저는 이제 북한 당국에 이 TV 보고 있기 때문에 거듭거듭 제가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